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지난 24시간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키이우 근방에서 며칠 전부터 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군이 이제 키이우 등 북부 지방에서는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병력을 뒤로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 군을 몰아붙이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무 협상을 하다가 오늘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만나서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러시아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날 단계가 되었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에 젤렌스키는 여러 번 푸틴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나옵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이 조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가 되겠다.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 영토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2014년에 러시아가 빼앗아간 이 크림반도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쳐들어와서 점령한 남부와 동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크림반도는 일단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빼앗아간 남부와 동부에서는 철수해야 된다. 라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협상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선 휴전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EU 가입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나치 잔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나치를 몰아내야 한다는 그 조건은 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젤렌스키가 유대인인데 무슨 나치 분자입니까? 다만 러시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방시키러 간다. 이걸 전쟁 명분으로 삼았는데 그걸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협상의 기운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반격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후퇴할 것. 그러니까 여기에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러시아 군이 이제 1단계 작전 끝났다. 그 다음에 키이우에서는 군사활동을 상당히 줄이겠다. 오히려 동부 지방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정세는 우크라이나 군이 그동안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끈질긴 지구전으로 수비를 하다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공세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공세를 펴기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병력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달 사이에 우크라이나 측의 추정 그리고 나토 측 추정도 비슷합니다만은 약 15,000명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이 15,000명이 한 달 사이에 전사했다는 것은 끔찍한 숫자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 그때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10년 동안 작전해서 전사한 숫자가 15,000명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 동안 죽을 숫자만큼 죽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보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 아마 이게 지원병을 받는 모양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갈 사람 모집을 해도 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병력 대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지금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버틸 수 없게 돌아간다. 이러다가 보니까 측근들이 빠져나간다. 특히 푸틴의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그 올리가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정경유착이 된 이 부자들이 푸틴에게 휴전하자고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종합되고 특히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에 군사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렇게 되니까 이제 푸틴이 출구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변화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전 초기에는 오늘 내일 키이우가 함락될 것이다 라고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았고, 젤렌스키도 연설을 하면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던 게 바로 한 20일 전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원인이야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낙 서방 세계가 똘똘 뭉쳤습니다. 바이든의 지도하에 특히 그동안에 친러시아적이던 독일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나토, EU, 미국이 단결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경제제재가 들어가는 걸 결국 푸틴이 견디기 어렵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황이 지금 전선에서 밀리고 있다. 전선에서 밀리고 제재가 들어오고 국내에서는 계속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악랄한 푸틴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이 금방 끝나겠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만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러시아가 불리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협상이라는 것은 전선의 상황과 딱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전선에서 밀리니까 협상에서도 밀리고 양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현재로는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낼 때는 아니지만은 이 자유세계가 결국 러시아에 아주 크나큰 타격을 줄 것 같고, 잘하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푸틴을 몰아붙이기에도 지금 불안한 게, 푸틴이 몰리면은 화학무기 정도가 아니라 핵무기를 쓸 것이다. 이때 핵무기는 도시를 날리는 그런 메가톤급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전술핵, 또 방사능 오염도 상당히 국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전술핵을 쓸지 모르겠다 하는 일종의 악몽을 서방세계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도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힘들고 푸틴도 무한정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황이 바뀌니까 이제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전황을 호전시킨 것은 누구보다도 젤렌스키 지도하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인구가 4천만 명인데
전쟁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한 1,000,00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 견디는데 아마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 중에도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버티었던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민들에게 일단은 아직 끝은 멀었지만은 중간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